자,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이모저모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153불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제가 빼놓을 수 없이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연준 의장이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은 지속적으로 실물 경제에 돈을 빌려주는 방안을 간구하게 될 것. 한마디로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인쇄가 되게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빚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제미니의 공동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달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달러에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 소식을 미국 증시는 반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올라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달러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죠. 자, 과연 이런 결정과 흐름들이 비트코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 증시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제 같이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질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물든다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랑 놀지 마. 자, 그 다음엔 간만에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가 지불카드 출시에 속도를 붙이면서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지갑 스타트업인 스와이프의 지분 인수 작업을 마무리 중이라고 합니다. 자, 한때 비자와 관련해가지고 마찰이 있었던 바이낸스. 그들이 운영하게 될 카드에서 비자 로고를 지우는 등 여러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조만간에 그들이 이런 직불카드를 출시하게 되면 그들의 사업은 한층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직불카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직불카드 서비스를 담당했었고 이 카드를 발행했었던 와이어카드가 회계 부정 논란 끝에 파산을 신청을 했고, 그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던 10X 비자 직불카드 그리고 크립토닷컴의 MCO 비자 카드에게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둘 다 임시적으로 유럽 쪽에서 사용이 중지가 됐었지만은 크립토닷컴 카드 다시 한번 사용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럽에서만 있었던 일이고요. 국내나 미국 사용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화제의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다가오는 7월 7일 카탈리스트와 카이버 다오를 출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디파이 프로젝트의 유동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7월 7일이면은 이 트론 4.0도 출시가 되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와 트론, 이 가격 펌핑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마켓캡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언제 추가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만의 순위가 따로 집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코인마켓캡 들어가셔갖고요. 화면에서 랭킹, 그 다음에 디파이를 클릭을 하시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집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컴파운드,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엄청난 붐을 형성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ICO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 나오게 되는데, 이더리움 활성화 주소수가 48만 6천 개, 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옵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불마켓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비트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USD 페어, 미국 달러의 페어가 230달러 저항 영역을 넘으면은 235에서 250달러까지 상승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석가는 지난 금요일 이더리움 옵션 시장 규모가 2018년 12월 비트코인 옵션 시장 규모에 도달을 해버렸다. 이것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성장은 비트코인처럼 제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가격 랠리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최근 몇 달간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었던 이더리움, 관심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게 튀지는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같은 경우도 거의 이더리움 기반이죠. 제 아무리 이더리움 킬러라 스스로 외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왕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또 다른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윙클보스 트윈즈가 지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메인넷을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스케일은 웹3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D앱의 확장성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회사로는 에링턴 캐피탈, 윙클보스 캐피탈, 이더리움 재단인 컨센서스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코인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관심이 있다면 이 스케일 앞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웃고 갑시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레그 라이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SB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코인긱 측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적인 증인들을 새로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었었는데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이 핵심 증인들 바로 크레그 라이트의 삼촌과 외조부라고 합니다. 자, 가족들을 난데없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크레그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르면은 2008년 크레그 라이트가 이제 자신에게 그 가족들에게 비트코인 백서 4본을 보여줬으며 그들에게 크레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해당 백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거의 미국 법원이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궁지에 몰리자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삼촌과 외조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좀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예외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금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국의 마이닝 업체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킹골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을 가짜로 찍어가지고 시장에 유통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 전부터 사실 중국 쪽에서 가짜 금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좀 골치가 썩었었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내놓으라 할 만한 회사, 나스닥에 주식도 상장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짜금을 만든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과연 피터 시프가 이 소식을 접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금인지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까봐라. 자,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스캔만 하면 될 수 있거나 비트코인 자체가 위조가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물론 미국 쪽에 이제 금, 은을 취급하는 그런 곳에 가보시면은 엑스레이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투과를 시켜보면은 진짜 금인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까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들은 에세이 안에 들어있는 골드바만 봐도 진짜인지 아닌지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골드바들을 일일이 확인한다라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자,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들고 있다라는 금 보유량도 가짜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그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곡스 배상 계획안 제출 기한이 3개월 또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 나왔고요. 이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보유자가 19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3.86%가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 작년에 성인들 중 암호화폐에 대해 아는 사람은 42%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3%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붐은 차근차근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클레이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도 좀 사그러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월가 출신의 비트코인 매니아인 맥스 카이저가 재밌는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미국 여러 회사들이 천연가스나 미국 주 정부들과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대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등 여러 가지로 채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맥스 카이저가 말하기를 이란은 현재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3%를 차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역시 3%에서 5% 정도까지 빠르게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전쟁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나라들에게는 비트코인이 한 줄기 빛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비트코인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과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들 몇 개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실상 최근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보여줄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크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을 했었으나 떨어질 때마다 사서 올려주는 그런 매수세가 동반됨에 따라 여러 분석가들이 점차 그들의 의견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9,500불대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석가는 일봉 비트코인을 봤을 때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여전히 8,000불 중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 시리즈의 분석 한번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다. 이전 두 번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각각 4% 그리고 2.4% 정도 상승을 했었다. 이번에 9,285달러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9,700불대를 뚫을 때까지는 하락 추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도 강세를 띄웠으며 금값도 올라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만 혼자 떨어진다? 조금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듯이 결국은 올라갈 수도 있거나 떨어질 수도 있거나 아니냐.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결국은 그때그때 움직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마디로 남의 말만 듣고 그때그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마토밭의 물주기, 이 광고 영상 시청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까지 봐주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오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